6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04분 DJ 랜섬웨어 허준과 함께하는 잔잔한 토크쇼, 반가운 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님 제일 먼저 출석해 주시면서 오늘은 1등입니다. 반갑고요. 여전사 박민아님도 반갑습니다. 이병수님이 힘차게 인사해 주셨고요. 케미스트리 NDLCS님도 반갑습니다. 장광님도 반갑고요. 어제 별다른 이유는 없었는데요.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한 2시간 잤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방송을 시작하고 굉장히 일찍 마친 후에 굉장히 일찍 잘 생각입니다. 내일 오전 일찍부터 홍대에서 촬영이 있어서요. 이렇게 짧게나마 만나는 토크쇼도 여러분들과 제게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싱성도 반갑고 민고스님도 반갑습니다. PJS님도 반갑고요. 라인베르크 노보미님도 반갑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토크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새벽 5시 가까이 방송을 했죠. 굉장히 기분 좋게 재미있게 방송했습니다. 물론 만두 5개를 사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오늘도 비록 길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과 디제잉 토크쇼 즐거운 하루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6월 10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사봉맨님도 반갑고요. 제라틴도 어서와요. 누모코님, 누모코 하이라는 뜻이죠. 재원님 방금 일어나셨다고요? 아주 푹 주무셨나 봅니다. 장창현님, 눈팅만 하다가 인사말 남깁니다 라고 인사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제 방송은 소통이 가장 중심이 되는 방송, 청정지역 방송, 1급수 방송, 물은 생명이다 방송, DJ 랜섬웨어의 잔잔한 DJ 토크쇼입니다. 섀도우 링크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재훈님은 시카고라서 새벽 5시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그러면 푹 자고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새벽같이 일어난 게 되겠네요. 이재훈님 제 덕분에 아침형 인간 되셨습니다. Congratulations. 데보라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준의 진리 엉덩이 방석 곰돌이 방석 리뷰가 올라왔더라고요. 클립이.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방송 끝나고 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봉형근님 유튜브는 아직 청자수가 적구나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도 요즘에는 거의 트위치와 비슷한 숫자의 시청자가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이 보던 몇 명이 듣던 그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인칼리스님도 출석을 해주셨고요. 김하연님도 반갑습니다. 유정민님, 허주님 방금 유튜브에서 영상 보다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딱히 어떤 뭐 고민이나 딱히 어떤 나쁜 뭐 생각에 상념에 잠기지 않아도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굉장히 몸은 피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잠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뒤척이다가 8시쯤에나 잠을 잤어요. 근데 10시쯤 일어났으니 한 2시간 정도 잔 거죠. 굉장히 피곤하지만 전 그래요. 피곤하니까 그냥 방송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안 보면 너무 서운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 매일매일 만나던 친구 하루 안 보면 별일 아닌데도 괜히 서운한 느낌.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길진 않지만 짧은 디제잉 토크쇼와 함께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고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터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멋지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준이님도 잘 오셨고요. 고양이 네로님도 시커먼 색깔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갑습니다. 최희조님도 반갑고요. 박기량님도 반갑습니다. 어제 방송 못 봤다고요? 아쉽네요. 어저께 길게 재밌게 했는데. 흔한 댓글러의 반도애님 반갑습니다. 허준의 디제잉 토크쇼는 항상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 야, 이건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요즘에 참 이런 일 때문에 피곤하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DJ 랜섬의 허준을 가장 요즘에 피곤하게 하는 것. 무엇일까요? 개인 방송입니다. 조기용님께서 유튜브는 비자카드 말고 결제가 안 되네요. 비자카드 아니라도 뭐 결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함께 즐거운 토크 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알람 울릴 때 잘 찾아오셔서 시청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것이 제 마음의 비자카드입니다. 데보라님께서 저는 엄마의 시집가라는 잔소리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시집가라는 말뿐만 아니라 잔소리 자체는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들죠. 근데 엄마가 시집을 가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데보라님이 딱히 무언가를 집중도 있게 대견스럽게 엄마 눈앞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안 보여줘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엄마 눈앞에서 계속해서 남자랑 전화하는 모습, 꾸미는 모습, 밖에 자꾸 나가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면 엄마의 마음이 살짝 불안하기 시작할 겁니다. 뭐 기대 반, 불안 반 이 정도겠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왜 누구 만나니? 시집 가려고. 요런 멘트 한두 번 하시면 잔잔하게 기다려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라는 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낳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결혼을 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결혼은 해도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굳이 꼭 이 나이가 됐으니 결혼을 해야지, 이 나이가 되었으니 남자를 만나야지, 이 나이가 되었으니 뭘 해야지, 저는 그것엔 완벽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바닐라라떼님께서 저는 과제 폭탄이 너무너무 절 피곤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셨는데 과제라는 것이 안 하면 결국은 학점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또 내가 내 미래를 또 계획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많이 피곤하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요, 뭐 어쩔 수 없이 전공 필수, 교양 필수 과목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항상 어떤 선생님이, 어떤 교수님이 과제를 적게 주나, 시험을 박세게 보지 않나, 출석 체크를 너무 심하게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교수님을 잘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하고 친해놓으면 그런 게 좋죠. 함석규님 어서오세요. 반갑고요. 꽃길 애몽님도 반갑습니다. 유정민님께서 저는 이제 11월 27일 날 군대를 갑니다. 한 5개월 조금 넘게 남았네요. 제가 과연 군대를 잘 버티다 올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귀찮고 몸이 퍼지네요. 유정민님, 11월 27일 그날 아직 오려면 멀었습니다. 실컷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다가 군대 가기 한 3일 전부터 고민하십시오. 그때부터 고민해도 충분합니다. 괜히 벌써부터 피곤할 필요 없어요. 꽃길의몽님께서 모의고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의고사 때문에 피곤해요. 대충 보세요. 결국은 수능이 결판짓습니다. 애기가 울어요. 엄마랑 같이 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염김님께서 답답한 이 성격, 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게 진짜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건 변명입니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고민해 봅시다. 장창현님께서 형님, 저도 결혼해야 될 나이인데요, 그 생각만 하면 참 피곤합니다. 결혼하실 때 어떤 확신 같은 거 있으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내가 이 여자와 지금 결혼하지 않고 헤어진다면 한 50줄에 접어들 때쯤이나 이런 비슷한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32살의 허주는 50 넘어서 장가가긴 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선글라스에 비친 화면은 바로 접니다. 안녕. LPJ 다녀오셨군요 라고 하셨는데, 이 LPJ, 이 옷은 지지난 방송인가 협찬받은 옷입니다. 제가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저를 가장 피곤하게 만들었던 건 술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퍼마시는데, 매일매일 퍼마시니 너무너무 피곤했죠. 그래서 전 피곤을 사랑했었습니다. 약한 변태 성향이 있는 우리 배번이 모셨네요. 반갑습니다. 제라티님께서 지금 술 끊지 않으셨나요? 끊은 건 아니고요. 한동안 끊었었죠. 한 달 가까이 끊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술을 좀 안 먹습니다. 네, JDK님 방송 와주셔서 고맙고요. 오늘부터 구독을 하셨다고요. 고맙습니다. 구독자가 어느 순간 조금 늘었어요. 11,000명대를 돌파했는데 10만 명. 50대기 전엔 오지 않을까요? 야간 수업님께서 형, 저는 자도 너무 피곤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자고 또 자서 그래요. 잠깐 자고 일어나세요. 잠은요,
적당히 잤을 때는 피곤을 해결해주고 피로도를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없애주지만 너무 자잖아요. 오히려 사람을 늘어지게 만듭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것, 인간의 뇌라는 건 생각보다 적응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8시간을 자버릇하면 8시간에 적응하고요. 10시간을 자버릇하면 10시간에 적응합니다. 자도 피곤한 건 너무 자서 그렇습니다. 플레이어 F님 반갑습니다. 마스터도 반가워요. 오만 방자님께서 니값을 하시면서 허준영님 안녕하시오. 그래 잘 왔다 어서 오거라. 오늘 아무 말 되지 않지 이후 게임 하실 건가요? 아니요 오늘은 디제잉 토크쇼 하고 방송 마무리 질 겁니다. 배버님은 오븐에 마늘치킨을 구워서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와 대단하다. 네 남자친구는 진짜 행복하겠다. 난 요리 정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매력있더라고. 저는 낮밤이 자주 바뀌는 일을 해서 참 피곤해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낮밤이 바뀌는 건 분명히 피곤합니다. 저도 그런 일 많이 했었고요. 야간 편의점 알바, 3교대 근무 이런 것들을 해봐서 낮밤이 바뀌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곧 적응됩니다. 다만 충분한 수면 시간 그리고 자야 될 때 딱 지금이 자야 될 시간이다 그러면 미련 없이 주무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어더님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아프리카 갑질 영상 보고 왔습니다. 알더브님께서 이게 참 언제부터 나온 말이죠?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갑질이라는 말. 그러니까 갑의 위치에 있는 이게 갑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갑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 그걸 읽고 사인하는 사람이 이제 을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저는 이제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항상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해서 자 읽고 사인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목을 적어서 읽고 사인해 라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이제 갑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읽고 사인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상해도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갑과 을의 어떤 계약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갑질 제가 항상 목표로 삼는 게 있어요. 을질할 수 있는 방송인이 되자. 여러분 갑질 없는 세상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을질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듭시다. 근데 여러 군데에서 그런 역전 현상들이 일어나죠. 지금의 아프리카는 아마 스트리머 분들을 그곳에서는 이제 BJ라고 하니까요. BJ 분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 BJ 분들이 이탈하지 않기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혹은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BJ를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 아마 굉장히 비위를 맞추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을질 현상이죠. 여러분, 을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을질할 수 있는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스트리머에게 을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뭔가요? 바로 시청자입니다. 여러분, 제 힘이 되어 주실래요? 내 손을 잡아줄래요? 김인수님께서 형님 덕에 인생 안주 찾았습니다. 불막창 지금 먹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불막창. 이건 진리입니다. 제가 먹자마자 9.5점 드렸잖아요. M16에서 9.5점 줬거든요. 진짜입니다. 5,990원. 그 맛, 그 질감. 홈플러스 불막창. 이건 진리입니다.
꽃길레몽님께서 19살인데 꿈이 없어요. 어떡하죠? 준 오라버니처럼 되고 싶은데 엄마가 무슨 여자가 연예인이냐고. 연예인은 뭐 남자만 돼요? 저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물론 좀 불미스럽긴 했지만 여자 대통령도 나오는 시대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대신에 이게 있다. 꽃길레몽님 제 말 잘 들어요. 저는 실제로 개인 강의도 개인 교습도 했었거든요. 연예인 지망생 학생들이나 연예인 지망생 분들한테. 근데 굉장히 비싸서 사실 수업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굉장히 비싸요. 근데 저는 그래요. 본인이 끼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연예계 쪽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발굴할 수 있는, 그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곳을 가서 한번 자기의 재능을 테스트해 보세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연예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능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찾으세요. 내가 재능이 있는 일은 분명 재미있습니다. 왜? 잘하니까요. 허준이님께서 결혼 준비하는데 하객이 많이 안 올까봐 걱정이에요. 그래. 많이 걱정되지. 결혼식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런데 허준이님, 중요한 거는요, 몇 명이 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결혼식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예요. 단 한 사람이 오더라도 진짜 내 결혼식을 축복해주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죠. 결혼해보면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준이님 평상시에 잘 하셨어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허주님은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도 참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지만, 명확한 얘기는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해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확한 말은, 제 느낌에, 제 인생에 빗대서 하는 말은, 여러분, 내가 잘하는 일은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하는데 어떻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잘하면 재미있어요. 잘 못하니까 재미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이다. 근데 해보니까 잘 못해. 그럼 분명한 건 재미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재미있어질 겁니다. 배버님께서 좋아하면 잘하게 되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좋아한다고 잘하게 되진 않아요.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는 거지.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롤이 재미있고 롤이 즐겁다고 해서 누구나 그 플래티넘 등급을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잘하는 애는 플래티넘을 찍죠. 그리고 걔는 롤이 재밌을 거예요. 가을바람 타기님께서
형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긴 하네요. 근데 몇몇 케이스에서 정말 좋아해도 재능이라는 면이 부족해서 직업으로 삼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 일은 재밌어진다고요. 김인수님께서 돈 안 받고도 못할 거면 좋아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받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여야 한다 이런 뜻이죠. 요즘엔 그렇게 하면 열정페이라고 욕 얻어먹죠. 제가 실제로 본 일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정말 그분 밑에서 일하고 싶어서, 그분이 어떤 그 업계의 대표적인 어떤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이라서 그분 밑에서 일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집어넣어달라고 애원하고 쫓아다니고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충분히 이미 밑에 일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일할 사람이 필요 없다. 정말 돈 안 받을 테니 제발 시켜만 달라. 무슨 일이든 하겠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인원인데 그럼 해봐 한번 시켜볼게 라고 해서 데리고 오셨는데, 그래도 돈을 안 줄 순 없으니까 차비라도 하라고, 밥값이라도 하라고 조금씩 돈을 준 거예요.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딘가 게시판에 올렸대요. 이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댓글에 어마무시한 욕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내가 을질하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GKMS님 반갑고요. 쿠키님도 반갑습니다. 인트로님도 잘 오셨습니다. 가을바람타기님께서 특히 방송가 쪽은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정말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력보다 큰 부분일까요? 운칠기삼은 방송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곳에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삼이 운이 7이고 기가 3이니까 기술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지 않나? 아니죠. 운 7기삼인데 3만 잘 하면요 먹고는 삽니다. 근데 대성하려면 운칠이 필요한 거죠. 재민님께서 형님 새벽 만두는 잘 보내셨나요? 하면서 DJ 랜섬웨어 허준의 가슴을 후벼 파셨습니다. 네, 성공하셨습니다. 피가 질질 새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적어도 그래도 기삼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7 중에 한 운2는 그래도 들어오지 않았나. 운2는 그래서 한 4, 5 정도만 한 번만 탁 또 들어오면 엄청 먹고 살만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히려 너무 유명해지면 그러면 내 삶이 아니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분명히 있어요. JTNA님께서 나도 CEO 첫 방송 본방사수했습니다. 뭔가 신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순히 신선한 것이 아닌 사람들 가슴 속에도 남는 게 있고 입은 웃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현황을 만난 건 행운 아닌가요? 그럼요.
어저께 저랑 같이 하신 그 배틀그라운드 스승님 에이스님은 진짜 잘하세요. 예. 다만 저를 너무 배려하려다 보니까 듀오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원래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쿠키님, 준이 형 요즘 방송 자주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의 행복이자 저의 피곤이 요즘엔 개인 스트리밍 방송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느껴지긴 해요. 조금씩이나마 효과가 느껴지긴 합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나한텐 기회가 안 올까?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과반 이상은 운이 이미 왔었거나 기회가 이미 왔었거나 기회가 와도 아마 못 잡을 사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을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자기 자리에서 꽤나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켜낭 고정이신가요? 반고정이신가요? 켜낭은 내가 제일 처음에 스타트부터 만든 프로그램인데 당연히 고정이죠. 다만 매주 하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켜낭을 매주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 스케줄이 많아지고 바빠지면서 솔직히 켜낭을 난 이제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타이밍도 있었어요. 근데 왜 내가 켜낭을 그만두지 못하고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됐느냐, 그렇게 병 걸릴 것 같이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다가도 그게 본방으로 나왔을 때 내가 내 방송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거든요. 역시나 난 이 방송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인수님께서 형님 가장 안타까웠던 기회가 뭡니까? 다 잡아서 안타까운 적이 없습니다. 네, 미유님 유튜브보다 넘어왔다고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트위치 시청자가 유튜브 시청자보다 적네요. 유튜브가 트위치를 요즘에는 자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레인모모님도 잘 오셨습니다. 켜낭 제일 오래 한 게 언제인지 궁금한 거죠, 배버님? 아마 85시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켜낭에서 오히려 저는 85시간짜리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해요. 사실 켜낭 할 때 가장 힘든 건 13시간에서 15시간짜리 게임 제일 힘들어요. 네, 큰우아님도 잘 오셨습니다. 처음이라니 앞으로 자주 오세요. 형님 디아블로 편은 출퇴근하셨잖아요. 뭔 소리야, 무슨 출퇴근을 해요. 디아블로 계속했지. 애를 낳아가지고 애 때문에 잠시 산부인과 갔다 왔지. 사디네르님 안녕하세요 형님.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완전 피곤해 쩔은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80몇 시간) 한 게 디아블로예요. 왜
내가 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거야. 현황 촬영하는 스태프들은 내내 밤새요? 아니요, 돌아가면서 잡니다. 지들은 로테이션하고 나는 계속해서 돌리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냥 맘 편하게 자버립니다. 누가 애를 낳아요? 그럼 내가 남이 애를 낳는데 가겠어요? 제가 나오니까 갔죠. 전 현김의 왕까지 디아블로 3 하다가 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택시 타고 가가지고 애 받고 그리고 다시 와서 디아블로 했습니다. 박한솔님 반갑고요. 칸카성미님도 어서오세요. 현금의 왕까지 할 때 저는 단 1%도 0.1%도 0.0001%도 게임이 선정되는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게임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JIYONGS님 지영스님께서 6년 전에 태어난 우리 아들의 탄생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한솔님 TV에서만 보다가 유튜브로 보니까 새롭네요. 네, 자주 놀러오세요. 저한테는 TV라는 매체는 저의 직업으로서 저의 행복감을 높여주고요. 이렇게 인터넷 개인 방송은 그냥 여러분들하고 정말 쏠쏠한 대화, 즐거운 대화, 그리고 내 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참 기분 좋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무감이 아니라 제가 즐거워서 사실은 개인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방송할 겁니다. 근데 의무감으로 방송을 하는 순간 방송은 확실히 덜 하겠죠. 배버님께서 아무리 돈 줘도 안 할 게임 있나요? 배버님 정신 차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아? 디아블로 끝나고 형수님 만나러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들은 말이 뭐였어요? 수고했어요. 초콜릿 밀크님 반가워요. 어서와요. 브라더후드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성우님께서 허주님 유튜브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근데 내 생각에는 한 반년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좀 다른 게 뭐냐면 경기배 한까지를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길어지면 와 개고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시간이 한 17시간 18시간 확 넘어버리면 그럼 오히려 덜 고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3, 4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13, 4시간은 13, 4시간 하고 한 편 나가거든.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13, 4시간을 또 해야 되거든. 근데 차라리 한 19시간 막 20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방송이 2편으로 나가요. 배버님께서 허준 오라버니가 생각하는 최악의 인간관계는 어떤 인연이었나요? 별로 그런 인연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허준님 여성 유튜브 스트리머도 컨텐츠만 괜찮다면 나이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유튜브 스트리머는 전세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 괜찮고 말고 어디 있습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서 뜨개질 하시고 뭐 만드시는 분이 제일 안쓰러웠어요. 경진이요. 걔는 지가 하고 싶어서 그거 만드는 건데 뭐 걔 취미생활이에요. 그리고 지 다 만들고 막 집에 가고, 그리고 막 밤에 좀 늦으면 그냥 집에 가고 막 그래요, 걔는. 학시면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민이 형은 진짜 게임할 때 말없이 하나요? 말할 때도 있고 말 없을 때도 있고 하는데 걔는 그냥 진짜로 그냥 게임만 해요. 허준영님, 형님이 잡은 제일 큰 기회는 뭔가요? 방송이죠. 원코인이 제일 힘든 게임인 것 같아요. 형님 생각은 어떤가요? 원코인으로는 불가능하죠. 원코인으로 만약에 깨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촬영 때문에 경기의 왕까지 시즌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배버님께서 아내분이 아니라 방송인가요? 배버님은 이성을 만날 때 기회 잡으려고 만나세요? 김성민씨 뭐 하시나요? 김성민씨는 전 지금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강성민씨를 얘기하는 거라면 강성민씨는 드라마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일상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난 이 한마디 때문에 피곤이 싹 사라진 적이 있다. 이 한마디가 나의 오로나민 씨였다 라고 하는 혹시 말이나 그러한 사건이나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일화가 있나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피로를 한 방에 날려줬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 씨. 학식맨님께서는 여자친구가 오늘 고생했다 라고 했을 때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진 젊고 순수하네요. 저는 만화 그립니다. 재밌어요 한마디면 피로고 뭐고 없습니다. 그렇죠. 그 열정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예. 저는 지금도 제 방송 보면서 제가 웃을 때가 가장 피로가 잘 날아갑니다. 전 월급이 입금되었을 때요. 자, 때 묻어가는 게 보이죠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짜증났는데요. 남자친구가 안아주면서 수고했어 라고 머리 쓰다듬어 줬을 때 완전 다 풀렸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쌓이고 이제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고 어느 날 문득 이럴 거예요. 놔라, 덥다. 준영님, 방송 볼 때 케미스트리로 읽어주시면 피로가 풀려요. 케미스트리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피로가 풀리니? 케미스트리야, 또 피로가 쌓인 적은 있니? 바닐라 라떼님은 학생이신가봐요. 교수님께 레포트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입꼬리가 올라간다고? 본인의 어떤 업무 성과, 과제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나봐요. 대단합니다. 가을바람 타기님은 땀 흘려 일하고 나서 자판기 커피 한 잔에 담배 착 필 때 첫 모금, 그때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판기 커피에 담배.
전 인류가 공감하는 최악의 입냄새. 본인만 즐거운. 절대 사귀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그러지 말자. 유정민님께서 친구에게 야 PC방이나 가자 라고 하면 피로가 풀리네요. 그래? 그때 진짜 풀리는 건 친구가 야 핫바 내가 쏠게. 결혼은 하는 게 좋은가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해서 평생을 행복할 사람이면 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을 사람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라인베르크는 두부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두부 배달할 때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 들을 때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별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이런 피로가 풀립니다. 이런 행동 하나에 표정 하나에 정말 쌓여왔던 그 피로와 마음의 어떤 묵은 것들 머릿속에 쌓였던 고민과 번뇌들 이런 게 이런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 풀립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서로의 피로를 풀어주는 오로나민 씨가 됩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고했어. 컬트쇼 같은 사연 소개도 재미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시죠. 그건 사연이 겁나게 많이 들어왔을 때 얘기입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이 인원 가지고 이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희고함님께서 마누라가 주말에 친정 갔다 올게 라고 문자 보내면 집까지 달려갑니다. 이러니 결혼하는 게 좋은가요? 안 하는 게 좋은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어릴 땐 서비스업 종사했었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 아끼지 않았는데 나이 들수록 속이 좁아집니다. 알더블님께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한 번만 생각하면 택배기사님께 아씨 또 문 앞에다 놔두고 갔어. 이걸 왜 경비실에 맡겨요? 라고 짜증내기 전에 문자 왔을 때 고생하셨어요. 오늘 날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면 그분의 피로가 싹 사라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의 피로를 풀어줍시다. 정말 희고님처럼 되나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김경원님께서 형 근데 이분 왜 웃어요? 그럼 처음 우냐? 저는 친정에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이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아이들, 친구들, 뭐 가족들 다 놀러와서 밖에서 떠들어도 난 상관 안 해요. 난 내 방에서 내 할 일 하니까. 이재호님께서 근데요 형님 집에 있는데 상습적으로 전화도 안 하고 경비실에 맡기는 건요. 이제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친절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전화를 해서 집에 있는 걸 확인하고 집까지 갖다 주면 그분들은 근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왜냐면 한 건당 배달료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배달 건수를 최소한의 시간에 배달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가장 큰 이익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 택배 현관 앞에 놓는다고 해서, 무인 택배함에 놓는다고 해서, 경비실에 맡긴다고 해서 우리 진짜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받읍시다. 택배가 사라지지 않는 한, 택배가 부서져 있지 않는 이상 택배 기사님한테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형님이 일하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은 뭐예요? 네가 최고다. 택배기사님 바쁘셔서 그런가 보다 합니다. 건당 100원인가 받으신다니까. 허준이님 그건 아닙니다. 건당 100원은 아니에요. 제가 제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땐 제 방송 보면서 웃을 때, 깔깔대고 내 방송 보면서 웃을 때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가장 슬프고 짜증나요. CW님께서 밤에 전화하셔서 집에 계시냐고 지금 가도 되냐고 그래서 음료수 하나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덜 친절하게 그냥 문자로 문 옆에다 택배 놓고 갑니다 라고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전화를 안 해서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전화를 해서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택배기사님이 모든 사람을 다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맞춥시다. 근데 어떤 택배회사는 아무리 항의하고 전화하고 글을 써도 바뀌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자고요. 되게 굴지의 기업 택배회사의 그 기사분이 오히려 더 그러는 경우 많아요. 저는 빨리 택배 기사님 다른 것보다도요. 택배 기사님들의 직업이 지입 기사라고 해서 마치 하도급 업체의 사장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것부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가뚜기를 배웁시다. 이제 가뚜기는 이제 이 일화는 모두가 다들 이제 알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요리 시식을 하는 분까지도 어떤 협력업체 계약직 직원이 아니라 정직원으로서 우리 어머님들을 고용을 하시는 게 가뚝이라고 많은 기업들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저는요 그렇다고 해서 이 또한 그걸 너무 이용해 먹고 그걸 너무 또 기업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또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살아야 결국은 일하는 사람도 살 수 있는 거고 일하는 사람이 살아야 기업도 살 수 있는 거고요. 상생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협력업체, 계약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향이 아니라 지양이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노동자분들도 본인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무조건 돈을 많이 받으려 많이 쉬려 그리고 사람은 많이 뽑고 월급은 그대로 주고 뭐 그런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고요. 기업도 이제는 좀 계약직,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 이런 거 좀 제도 개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비빔면만큼은 팔도를 먹었는데 이번 여름 처음으로 함흥 비빔냉면인가요? 그 비빔면인가요? 그 오뚜기 거 먹었는데 역시 비빔면은 팔도긴 해. 근데 이게 바로 소비자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밀어줘야 되는 기업, 사랑받아야 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 제품을 사용하면 그 기업이 탄력받게 돼 있고요. 다른 기업들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준이님,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 피자 반판 먹었네요. 피자 한 판 먹은 사람보다는 절반이나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습니다. 준이형, 그 오뚜기에서 콩국수 라면 나왔다던데 리뷰 안 해주시나요? 맞아, 이번 여름에 콩국수 라면 나왔다 하던데. 내가 그닥 콩국수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진짜 잘 만든 콩국수는 맛있긴 한데. 아, 짜증나. 너무 많이 구웠나봐요. 치킨을 먹어도 줄지가 않아요. 어디서 항탈이야? 희망님 반갑습니다. 기업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건 그게 무슨 뜻이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계약직을 쓰는 거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이 그 해의 영업이익이 나질 않았어요. 적자가 났어요. 그렇다면 직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월급을 반환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기업을 살리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고, 그게 나중에 미담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근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 기업이 힘들어서 사장님이 어떻게든 월급을 마련하려고 뛰어다니는데 직원들이 농성하고 돈 안 준다고 해서 결국 파산을 한 경우도 있어요. 뭐 사람 사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상생하는 관계, 이게 저는 무조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살아야죠. 너만 살고 나만 살고 이거 아니잖아요. 같이 삽시다. 제가 최근에 배달의 민족인가요? 배민이었죠? 맞죠? 치킨은 살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난 도대체 이 문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저에게 전달해 주실 분 있습니까? 준영 모자 예뻐요. 너무 예뻐서 제육볶음 먹고 싶네요. 뭔 소리야?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모자입니다. 천하무적 야구단 모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모자고, 모든 가진 모자 중에 제일 좋아요. 치킨은 먹으면 살은 내가 찌고 치킨이 살찌지는 않죠. 무슨 소리야? 아, 치킨을 먹으면 치킨은 살 안 쪄요. 내가 살쪄요. 아, 이상해. 천하무적 야구단 이후에 꿈의 구장은 완공이 되지 않았나요?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님, 야구 모자인데 형님 있으니까 스냅백 같네요. 야구 모자인데 스냅백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은 게임 없습니다. 저는 아직 저녁을 안 먹었는데 저녁 식사로 먹을 게 바지락 술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바지락 철이래요. 맹호님 새 퇴근하고 실신했다 이제 깼다고. 난 이제 잠시 후에 실신할 예정입니다. 배버님께서 오, 화이트 와인 넣고 끓이면 맛있는데 좀 사나보다.
우리 집은 그냥 소주 넣거나 청주 넣는다. 기업은 왜 사원 가족가치라는 문구를 쓸까요? 그게 뭔 소리야? 회사 직원을 가족같이 대한다 뭐 이런 뜻 아니야? 가족가치라는 말이 진짜로 가족이니까 좀 더 일하고 회사를 위해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덜 받고 이러기는 바라면서 부려먹긴 엄청 부려먹으면서 제대로 대우 안 해주는 그런 회사들, 그거는 가족가치가 아니라 가가치. 형, 음식에 쓰는 와인은 싼 거 써요. 소주보다 싸냐? 그 뭐더라? 만원에 12캔짜리 필라 땡땡, 그 필라 땡땡이라고 안 해도 돼요. 정확하게 써도 됩니다. 발포주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못 먹어봤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 피츠인가? 그 먹으면 3초 후에 입이 개운해져서 뭐 안주를 먹을 때도 그렇고 뭐 너무 좋다라는 그 맥주, 진짜 한번 제대로 리뷰해보고 싶어 그거. 아니면 내가 제대로 깐다. 진짜면 그건 신세계다. 저는 독주를 좋아하고요. 보통은 소주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광고를 너무 잘 만들었어. 나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게 진짜 리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광고 정말 잘 만드는 제품들, 정말로 리뷰가 제대로 된 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허준의 진짜 리뷰가 좀 팍팍 좀 들어가지고 정말들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진짜 기업들이 이것 좀 리뷰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돈을 쥐어줘도 저 이거 하느라고 이거 돈 받았습니다 저. 근데요 아시죠? 저 제대로 리뷰하는 거, 자 진짜 리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라고 리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리뷰하잖아, 기업들이 벌벌 떨어졌으면 좋겠어. 미국에는 그 컨슈머 리포트인가요? 소비자 리포트가 있잖아요. 제대로 된 소비자 리포트가. 우리나라에서 맨날 보면 소비자 뭐 대상 받았다, 어디서 금상 받았다, 소비자 부분 뭘 했다. 진짜 솔직하게 리뷰 좀 해봅시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 진짜 솔직한 리뷰를 사람들이 안 봐. 그래서 내 리뷰가 조회수가 너무 적어. 가뚜기 피자 조회수가 그나마 많이 나왔는데 그래봤자 몇천 회야? 아니지, 한 10,000회 된 것 같다. 10,000회. 야, 길 가는 여자가 어떻게 했을 때 뭐 했다, 뭐 누구랑 뭐 싸웠다, 격투기에서 제대로 맞은 한방, 이런 건 막 50만원씩 70만원씩 보더라. 근데 진짜 리뷰해봤자 10,000회 봐. 엑스파일 같은 거 안 해. 그거는 무슨 제품을 깔려고 만든 거잖아. 그리고 그걸 하면 피해를 보는 것들도 많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그래. 진짜 나쁜 제품이 아니면 나는 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진짜 추천할 만한 제품을 찾기 위해 진짜 리뷰를 하는 거예요. 형님, 리뷰는 메이저한테 힘으로 하시는 게, 그게 뭔지 몰라서 추천해달라고 하면 순 이상한 것만 리뷰해달라고 올려. 저는 그래서 영세상인을 망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절대로 나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영세상인을 죽이면 안 돼. 아니 물론 그 와중에는 정말 소비자들의 건강 생각 안 하고 나쁜 사람들도 있긴 있지. 근데 영세상인 대부분은 다 어느 가족의 엄마 아빠야.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못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방송 하나로 그 영세상에를 싹 죽여버리면 어떡해. KR도스님께서 위생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위생에 대해서 가장 엄격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어느 부류의 분들이죠? 보통은 남성보다 여성이죠. 그죠? 나이대가 어린 분들, 아주 어린 분들보다는 조금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주방 관리 막 이런 거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조리기구가 어떠느니, 냉장고가 어떠느니 막 이러면서 엄청 많이 찍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일본 가면 일본 음식 맛있다고들 많이 하고, 일본의 그 장인 문화, 몇 대를 이어내려온 가게 막 이러잖아요. 거기 가보세요. 일본 사람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잘 먹어요, 그거. 근데 예를 들면 도마가 막 다 파여가지고 오래된 도마, 이거 뭐 우리나라 무슨 그런 고발 방송 나가면 난리 날걸? 무슨 막 그 후라이팬 조리 도구들 막 이런 거 보면 막 30년 50년 된 거 우리나라에 나오면 저게 코팅이 벗겨지면 무슨 물질이 나와가지고 어쩌고 막 방송 엄청 나올걸? 아휴, 저는 웬만하면 그냥 먹는 사람이라 그런 거 별로 안 따져서 시장통 가면 할머님들 뭐 그냥 대충 해서 주시는데 물론 굉장히 위생적이진 않죠. 근데요, 저 그거 먹고 잘 컸어요. 허주님, 트위치 진리 쪽지 읽으면 답장 좀 주세요.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에 뽑힌 물건이 뭔지 그걸 방송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군 몇 개 방송할 때 얘기하고 이 후보 중에 뭐가 뽑힐지 뭐 투표를 하거나 제가 선정을 하거나 그때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네, 영아님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즌 켜랑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만들 테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님께서 솔직히 고기 안 먹고 야채 먹으면 뭐 평균 수명 5년 정도 늘어난다던데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고기 안 먹고 야채 먹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평균 수명 10년 깎일 겁니다. 뭐든지 적당히가 좋습니다. 오라버님은 닭의 어떤 부위가 제일 맛있으세요? 전 날개를 좋아해요. 저는요, 갈비뼈와 이 허벅지 부분이 연결되는 그쪽 살, 껍질이 살이 얇으면서 껍질이 붙어있고 살이 약간 두꺼워지면서 도톰해지는 부분, 전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육식을 포기하고 채소를 먹느니 육식을 적당히 먹으면서 채소를 같이 곁들여서 많이 먹어라 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 같아요. 이세기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주님 배그 하시나요? 카테고리가 배그네요. 유튜브 배그로 카테고리가 돼 있어요. 난 그거 바꾼 적 없는데 아마 유튜브 관리하는 우리 준재가 어저께 바꿔놓고 오늘 아마 새로운 유튜브에 그 클립이 올라갔거든. 곰돌이 방석 그거 하고 지금 내가 생각에는 뻗어 있나봐. 그냥 보세요. 카테고리 다르다고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왜 매일 방을 치우는데 정리가 안 될까요? 매일 어지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치우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방을 치우는데 매일 어지러워지는 고통을 받지 않아도 돼요.
라인베르크, 내가 청소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진짜 너 밴 시켜버린다. 각자의 방은 각자가 알아서 합시다. 립 할머니께서 허준 맞음? 왜 이렇게 멋짐? 허준이니까. 카자흐스탄도 안녕. 형님도 골프 치시나요? 예를 들면 야구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야구 배트를 들고 공을 던져줘서 공을 치면 야구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야구 해본 적 있어요 라고 하잖아. 저 골프 합니다. 선물 어저께 5명한테 다 보내줬어. 선물 얘기하지마. 속쓰리니까. 이재원님께서 형님은 말 잘하셔서 변호사 하셔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변호사 했으면 진짜 잘했겠지. 근데 변호사 할 만큼 공부를 못한 게 문제지. 근데 나는 아마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됐잖아? 그럼 지금쯤 말 잘하는 변호사로 방송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장사도 잘하셨을 듯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한 번 배알이 꼴리잖아요. 그러면 못 견뎌요. 그래서 그만둬요. 제가 정말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중 부족한 것 중에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인내심이에요. 이런 노래들은 어디서 찾으세요? NCS, 노 카피라이트 곡이라고요. 한마디로 저작권이 없는 곡인데 시청자 중에 뉴비가 찾아줬습니다. 협찬 뉴비. 프로미양님도 반가워요. 갑자기 채팅이 없죠? 나도 조용할 거야. 허준영님, 켜낭 좋은 활약 보고 싶습니다. 꼭 볼게요. 켜낭에서 내가 활약이라고 할 게 있나? 오늘은 지금 현재 여기 나오고 있죠? 24곡 중에 20곡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4곡이 다 끝나면 방송 종료입니다.
오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고척돔에서 콘서트 하던데 나도 가고 싶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요? 아직도 노래해요? 형님 같은 그런 상황에 맞는 센스 넘치는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태어나면 돼요. 안 돼요. 허준 오라버니가 켜롱에서 활약하면 안 돼요. 재미없어요. 욱해야 재밌어요. 지금까지 변태 배버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게임에 도전하는 걸 바라잖아요. 그럼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 경기명까지 게시판에 쓰세요. 왜냐면 저는 아무런 게임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며칠날 몇 시까지 오면 됩니다 하면 가서 게임을 켜요. 그러면 그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게임을 깹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관련된 건 저한테는 아무런 뭐 제 역할이 없으니까 얘기하셔도 소용없어요. 방송이 종료되면 저는 바지락 술침과 함께 밥을 한 그릇 먹고 바로 잠을 잘 겁니다. 경기명까지는요 정말 제작진들이 그 게시판 모니터링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분명히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이번 시즌은 새로운 시즌으로서 모든 걸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시즌이다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제작진이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떻게 뭐 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며칠날 몇 시까지 오면 됩니다 라는 것만 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녹화입니다. 진대미님께서 M16에 나오는 지식은 실제 지식인가요? 아니면 작가님들과 함께 대본 작성을 하나요? 둘 다 합니다. 모든 게 새로운데 왜 허준 오라버니는 안 바뀌었나요? 내가 바뀌면 경김의 왕까지가 아니니까. 이번 녹화는 이틀 빼라고 안 했나요? 원래 경김의 왕까지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던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약간은 그런 이제 유두리가 생겼는데 적어도 이번엔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네, 조상현님 토크멘터리 전쟁사 아껴주셔서 고맙고요. 토크멘터리 전쟁사는 정말 그 누구에게 추천해도 부끄럽지 않은 프로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서부터 아주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 누가 봐도 유익했으면 했지 절대 나쁘지 않을 그리고 즐거운 프로입니다. 크크님께서 어제 중간에 갑자기 왜 방폭된 거예요? 구글에 물어보세요. 유튜브에 물어보시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플랫폼이 폭파된 걸. 저는 온게임넷의 일개 출연자일 뿐입니다. 온게임넷을 떠나서 트위치 TV에 가 있는 와누기를 섭외할 수 있는 권리는 저에게 없습니다. JMK가 아까부터 굉장히 뭐 약간 소리 벗고 팬티 질러 느낌으로 채팅을 치고 있는데 약간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켜랑 새 시즌이라니 참 닭강정이 먹고 싶네요.
어제 친구가 선물해준 샴푸로 머리를 감았어요. 그랬더니 무좀이 나왔어요. 독특한 캐릭터들이 있죠. 뭐야? 뭐야, 이씨. 클릭 한 번으로 음악이 잠시 날아갔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입맛이 바뀌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난 이 음식 절대 안 먹어 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사실 나이 들고 나서는 잘 안 바뀌는데 어렸을 때 안 먹던 걸 나이 들어서 내가 이걸 왜 어렸을 때 안 먹었을까 라는 음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게 마늘 같아요. 마늘? 어렸을 땐 아예 입에도 안 댔죠. 지금은 고기 먹을 때 마늘 없으면 너무 허전하지. 그런 거. 뭐 회 종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요즘엔 뭐 먹을 수는 있는데 굳이 제가 사 먹진 않아요. 회라고 하면 보통 참치회 정도, 예, 연어회 정도. 그 외에는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GMK는 나하고 비슷하네. 의외로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 많더라. 진짜 오이 비린내 난다고. 특이하더라고. 고등어 13마리님 반갑습니다. 유료 팬클럽에 가입하시면 한 달 동안 제 신체 일부에서 제가 시키는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저와 함께 들숨과 날숨을 쉬시다가 한 달 후에 자연스럽게 배출이 됩니다. 고등어 13마리님, 지금 오른쪽 도가니가 무지하게 간지럽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서 제 무릎이 간지러울 때마다 도가니를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어 13마리. 케미스트리는 가지를 먹지 않는다고요. 가지 안 먹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좀 많죠. 근데 전 가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명님께서는 저는 생토마토가 싫어요. 남성 관련 비뇨기과 전문의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만약에 남자에게 이 세상 모든 걸 다 먹을 수 없고 단 한 가지의 음식만 먹으려고 한다면 남성 건강을 챙기는데 단 한 가지의 음식만을 추천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겠느냐. 1위가 토마토였습니다. 건강해지긴 그런 것 같은데. 굴은 남자에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공이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 인간의 인체에 굉장히 쉽게 부족할 수 있는 아연이라든지 뭐 이런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근데 못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난 왜 이렇게 어디가 아플까요? 어디가 피곤할까요? 가리지 말고 먹으면 돼요. 기름에 튀기면 구두도 맛있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하죠. 헛준이님께서 저는 굴 못 먹는데 팀장님이 자꾸 먹으래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꼭 누가 뭐 못한다고 하면 강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적 있다. 내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인데 김치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김치를 못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막 먹였어. 막 토하고 그랬어 걔. 그래서 걔 김치를 먹게 하겠다고 막 김치를 다져서 볶음밥을 만들고 김치를 씻은 다음에 막 길게 찍어서 라면 사이에 면처럼 넣어놓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나중에 아주 잘게 다진 김치를 조금 먹기는 했는데 그 친구도 나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지. 저는 뭐 굴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굴 먹고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굴이 특히나 추운 계절에 나오잖아요. 그 추운 계절에 나오는 또 저게 있잖아. 그 식중독균 비슷한 거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운 그게 굴 쪽에서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생굴 먹지 말라고 막 많이 했었는데 나 생굴 무지하게 많이 먹었거든요. 나는 한 번도 근데 그거에 걸려본 적이 없어. 노로바이러스. 난 노로바이러스에 단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 그러니까 나도 자꾸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생굴보다는 찐굴을 많이 먹어요. 스마일리님께서 굴 양식 먹지 말고 자연식 먹으래요. 스마일리님 자연식 먹어보셨어요? 굴은 양식 아니면 굉장히 쫓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그 굴 맛으로 못 먹어요. 네, 김종호님 반갑습니다. 조퍼PD 안녕? 야, 너 지금도 헝그리앱에 있니? 헝그리앱 지금 하긴 하는 거지. 유튜브 왜 이렇게 끊기죠? 나만 그런가? 글쎄요, 뭐 서버가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제 문제는 아닙니다. 굴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한 3-4사람만 있어도 한 박스 반? 2박스 가까이 먹어요. 그만뒀구나. 그래, 그럼 지금 다른 데서 일해? 네, 건담 허비님. 허준이죠. 자, 페페스. 그래요. 야구 보고 오느라고 늦었구나. 마지막 곡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오늘의 디제잉 토크쇼 마지막이고요. 이게 끝나면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크크님께서 굴은 석화구이죠. 석화구이 맛있지. 근데 굴은 불에 넣으면 많이 튀어요. 그래서 사실 석화구이라는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고 이 은박지 같은데 직화찜 같은 걸로 해서 먹는 게 좋아요. 라인베르크 굴은 굴전이죠. 와, 굴전 맛있지. 굴튀김 나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굴튀김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는데 굴튀김이 쉽지가 않은가 봐. 왜냐면 굴이 끈적끈적하고 물기가 많잖아. 굴튀김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굴 요리 정말 잘하는 데 가면 굴튀김 한 번씩 먹는데 우리나라에 사실 굴튀김 잘하는 집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곡 제목 판다. 이게 왜 나 같아 이게. 형님, 다음 진리에 나올 것들 가볍게나마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제가 진리 신청은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제 메일이나 트위치 쪽지로 진리 추천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왜냐면 생방송 도중에 추천을 받았더니 너무 장난하고 진짜로 이런 거를 내가 지금 진짜 진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가? 라고 해서 좀 기분 상하는 것들도 많아서 그냥 생방송 도중에는 진리 추천을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쪽지 혹은 이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그 중에 간추려서 후보군을 몇 개 뽑아서 진리를 할 제품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버님께서 떡국에 굴 넣는 거 진짜 싫어요. 난 떡국에 굴 넣는 건 한 번도 못 봤다. 약간 그 느낌으로 한다면 굴짬뽕. 굴짬뽕은 빨간 국물이 아니라 하얀 국물이잖아요. 그거는 봤어도 나 떡국에 굴 넣는 건 나는 못 봤어. 하주님, PS4 중에 게임 중에 뭐뭐 해봤나요? 더 쇼, 배틀본. 그 두 가지 하려고 플레이스테이션 4를 샀나 싶기도 하고. 전 떡국에는 굴 넣어서 안 먹어봤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4곡을 총 들었고요. 24곡이면 평균적으로 음악 시간을 따지면은 3분대 중반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한 1시간 반 이상 방송했다고 봐야겠죠. 네. 자, 오늘 DJ 랜섬웨어의 ASMR 맞나? ASMR 수면 라디오쇼 한 프로를 쭉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디제잉 토크쇼, 여러분들하고 토크를 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토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아이디 쭉 한번 보고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었나 인사드리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우님, 그래요. 오늘 저녁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편안한 밤 되시고, 명님도 안녕히 가시고요. 이재기님, 그리고 초콜릿 밀크님, 라인베르크님도 고생하셨고요. DID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재기님도 감사하고요. GKMS, JMK 모두 고생했습니다. 크크님도 수고했고요. 박기량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혹시 자기 인사가 안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읽다가 놓친 거니까 다시 인사하시면 돼요. 네, 사르디네어리 수고했고요. 김종원님도 고맙습니다. 호랑이 이빨님, 오자마자 방송이네요. 그러니까 일찍 왔어야죠. 일찍 왔으면 되지. 하양님도 안녕, 부지혜님도 안녕, 솔님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프로미양도 수고 많았어요. 정현님도 이제 이 알바하러 간다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즐거운 알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학이 퀄리티 스타트해서 또 잘했다고 잘난 척하고 전화 오겠네. 기계전사도 잘 주무시고요. 백인주님도 네, 벌써 끝나다니. 어저께는 늦게까지 했었어요. JDK님도 안녕히 가시고요. 더 모얼러님도, 더 모얼러브님도 푹 주무시고, 남혜라님도 고생했어요. 페페스님도 좋은 밤 되고요. 베버드와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앤디 LCS님도 고맙습니다. 다 읽었나요? 이제 없나요? 시인스종님, 과제하다가 들어왔는데 바로 방송이네요. 저는 항상 1시간을 방송을 하던 3시간을 하던 6시간을 하던 항상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늘은 내가 늦게 왔는데 너무 아쉽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송은 10분을 하던 1시간을 하던 10시간을 하던 항상 방송 때는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놓치지 않는 게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한테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삼님도 오늘 방송 봐줘서 고맙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허준님도 수고 많았어요. 장창현님도 고생 많았고요. 흑태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는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고 즐거운 밤 되시고, 저녁 안 드신 분들은 맛있게 저녁 드시고 좋은 꿈 꾸시고 행복하십시오.